수능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죠. 조금 정확하게 하면 이제 고3들에겐 여름방학, 그 다음에 이제 N수생들 혹은 반수생들에게는 이제 힘겨운 여름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이때쯤에서 여러분들 이제 학습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와 관련한 캐스트를 하나를 좀 찍으려고 해요. 지금 이 시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딱 이제 이겁니다. 멘탈적인 관리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멘탈적인 관리가 긴장감을 어떻게 해서 억눌러라, 뭐 수능 때까지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제 멘탈적인 부분이란 게 뭐냐면 학습의 효율성과 올바른 학습을 위한 멘탈적인 부분 관련한 겁니다. 차례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까지나 저는 영어 선생으로서, 영어 강사로서 영어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걸 다른 과목까지 확대 적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은 본인이 알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과목 잘 몰라요. 영어에 관한 것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영어라는 과목은 절대평가 과목이에요. 등급대별로 받아야 되는 점수들이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절대평가의 본질은 사실은 등급대별로 받아야 되는 점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도 있지만 정시에서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시 첫 번째 등급대별로 받는 점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 두 번째 정시에서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 두 가지를 같이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갑자기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지금 이맘때부터는 멘탈적인 관리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영어 학습에서 어떤 관리가 제일 중요하냐면 0번 이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여기서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건 이런 거죠. 자, EBS에도 전지문 다 할 거야. 근데 나는 동시에 기출도 다 보고 들어갈 거야. 그리고 실무도 풀 거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평가 시절이었으면 저는 하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영어 반영 비율이 워낙 높은 과목이고 다른 과목들에 뭐 비교해서 밀릴 만한 과목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절평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정시를 노리는 학생들은 영어에서 되게 큰 점수 받아봐야 별다른 도움 안 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걸 다 챙기려고 해?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영어 이제 모든 걸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첫 번째 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 선택과 집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수시를 노려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최저 등급을 기준으로 조금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N수생이 됐든 고3이 됐든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들의 대부분 이제 최저 등급들이 있을 겁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두 과목의 등급합 4 이내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뭐 빡센 경우에는 뭐 세 과목 3도 나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두 과목의 합 6, 뭐 혹은 세 과목의 합 6,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시에서는 일단 무조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영어를 전략 과목으로 잡을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전략 과목이란 게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는 절대평가가 되고 난 다음에 등급 컷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시험장에서의 컨디션 때문에 등급이 갑자기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적은 과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거든. 국어 같은 경우, 수학 같은 경우 상대평가다 보니까 내 컨디션은 나쁜데 다른 학생들의 컨디션이 좋으면 내가 점수가 밀릴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는데 영어는 절평이다 보니까 첫 번째 난이도 장난을 다른 과목에 비해서 별로 많이 치는 편이 아니고요. 그리고 컨디션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점수가 10, 20점씩, 1, 20점씩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등급이 두 개씩 떨어지는 경우 잘 없거든요. 큰 실수에서 밀려 쓰거나 하는 거 아닌 이상. 그러니까 영어는 안정적인 전략 과목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조금 상황을 또 나눠야 되겠죠. 예컨대 뭐 이런 겁니다. 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부터 공부를 영어를 빡세게 해봤을 때 1등급은 그냥 무조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1등급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과목의 등급합 4를 요구하는 수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영어를 2등급을 받아버리면 나머지 과목에서 2등급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 근데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나 N수생들은 잘 아시겠지만 수능 시험장 1교시의 상황을 봤을 때 국어라는 과목
혹은 이제 문과라면은 탐구 과목, 이과라면 수학 과목은요. 조금 삐끗해도 사실은 2등급 밖으로 나오기 되게 좋은 과목이에요. 상황이 조금만 흩어지면. 근데 영어를 1등급을 확보를 해놓으면 두 과목의 등급 합 4를 요구하는 수시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다른 과목을 3등급만 맞춰줘도 수시 최저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상황인 건지 아니면 나는 이제 다른 과목과의 밸런스를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영어를 2등급을 맞추는 게 나에게 최선인 건지 이거부터 정확하게 선택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에 집중해야 될지를 결정하세요. 됐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나는 그냥 2등급을 중심 받는 걸 현실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것 같아. EBS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아 생각해보면 이렇거든. 영어에서 제일 마의 영역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영역이 28번부터 40번 요약문까지예요. 28번 어법부터 시작해서 거기 나오는 문제 개수가 총 13문제입니다. 28번부터 40번까지면 그쵸? 조금 더 가면 41, 2번까지 해가지고 15문제가 가장 어려운데 이 15문제 중에 정확하게 절반 7문제에서 8문제가 EBS 직접 연계로 나옵니다. 그쵸? 어법, 어휘, 빈칸 2개, 무관한 문장, 순서, 삽입이요. 이게 기본 세팅. 조금 더 빡세게 나올 경우는 요약문까지도 직접 연결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2등급 받아야 되는 학생들은 그 마의 구간의 15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라 하더라도 EBS 연계 잘 잡아놓으면 적어도 연계 문항만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거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나는 이제 현실적으로 영어를 1등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EBS와 실무에 집중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겠죠. 아니면 기출에 집중을 하시거나. 자, 실무와 기출 중에 뭐가 더 좋을지는 본인의 상황을 판단하면서 보도록 하세요. 예컨대 나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기출을 충분히 많이 봤어 하시는 분들은 실무 중심으로 가시면 될 거고 반대면 다르게 가시면 될 거고. 이해가셨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선택해야 될 상황을 노란색 분필로 거기서 집중해야 될 영역을 빨간색 분필로 적어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시를 노리는 학생이다. 사실은 되게 안 좋은 케이스예요. 정시만 노려야 되는 케이스는. 거의 대부분의 N수생들에 해당되겠죠. 혹은 내신에 비해서 극상위권의 의대나 극상위권의 학교들을 노리는 학생들이 될 건데 이 학생들은 무조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좀 여기도 케이스를 조금 나눠 놓을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극상위권의 대학을 노려야 되는 경우 자 여기서 극상위권의 대학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스카이의 상위권 학과 문과 기준 이과 기준으로는 의치 이 정도를 노려야 되는 경우 이 경우 아니면 나머지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기타 경우 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경우 있죠. 극상위권을 노려야 되는 경우는 영어는 무조건 웬만하면 1등급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물론 특수한 사례로 영어가 등급이 굉장히 떨어지는데도 다른 과목에서 커버를 해가지고 상위권 대학들을 뚫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드문 케이스죠. 특히나 이제 이런 경우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 예컨대 선생님 저는 고대를 생각을 해보면 고대는 이제 영어 반영 비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냥 영어 버리고 나머지 과목도 점수 잘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수능을 저번 N수생들 아실 거예요. 수능 시험장에서 특정 과목만 내가 잘 보겠다는 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근데 시험장 딱 들어가서 시험을 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두 과목에서 미끄러졌어. 물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좋겠지만 우리는 최악을 대비해야 되는 게 맞거든. 그런 상황에서 영어라는 과목 점수는 그나마 괜찮아가지고 영어는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와서 나는 연대와 고대 둘을 보고 경쟁률을 보고 한쪽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랑 난 영어 점수가 3등급밖에 안 나와서 죽었다 깨나도 연대는 못 들어간다 라고 되는 거랑은 얘기가 많이 달라지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극상위권을 노리는 분들은 반드시 1등급을 목표로 당연히 EBS와 실무를 다 공부하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기타의 경우는 조금 냉정해집시다. 뭐냐면 영어보다 자신이 원래 약했던 과목들에 먼저 집중을 합시다. 그리고 영어는 그냥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학교에 합격자들의 평균 정도 있죠.
이 정도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인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이면 한 2등급 정도 될 거고 직업고까지 그 밑에 있는 학교는 한 3등급 정도 해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공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2등급 정도를 받으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EBS 집중 혹은 3등급 혹은 그 이하를 받아도 크게 문제 없어 라고 하신다면 시험장 들어가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구문과 어휘 정도만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영어 선생이지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심한 경우는 영어를 포기하셔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됐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순간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할 수 있는 거에만 초점 맞춰서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회사에서요 요번에 커리큘럼 관련한 가이드를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가 6평 이후에 커리큘럼 가이드를 찍어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7월달 돼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수정할 게 있을까를 한번 봤는데 수정할 게 없어요. 여전히 제 커리큘럼 가이드는 유효합니다. 6평 이후에 커리큘럼 가이드 못 보신 분들은 지금 보고 커리큘럼을 잡으시면 돼요. 근데 그거 외에 저는 현실적인 성적대에 따라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짚어드린 겁니다. 됐죠? 자, 요 말씀을 드린 이상 좀 몇 가지 이제 멘탈적인 부분들만 간단하게 더 얘기를 좀 하고 끝낼게요. 제가 왜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수험생활이요. 노력만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수능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재능을 필요로 하는 시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노력이라는 게 의지력의 산물인데 인간의 의지력은 소모품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의지력은 분명히 소모품입니다. 내가 항상 의지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해야지 한다라고 해서 항상 열심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란 게 이렇거든. 나는 의지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게 열심히가 안 돼. 그러면 자책감에 빠져서 공부가 더 안 됩니다. 근데 그게요. 겨울 같은 계절에는 좀 덜한데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고 느껴지는 이 날씨가 더워지는 계절에는요. 자책감 빠지면 사람 정말 무기력해지기 좋아요. 안 그래도 날씨 더워서 힘 빠지기 좋은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모든 걸 다 의지로 이겨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버리세요. 됐죠? 자꾸 의지로 이겨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몸이 나빠지는 겁니다. 잠 줄이고 밥 먹는 시간 줄이고요. 자, 식사 충분히 하시고요. 수면 충분히 취하세요. 그리고 항상 계획을 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풀의 80% 정도만 계획을 짜서 오히려 의지력을 계속 충전해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됐죠? 뭐 휴식을 어떻게 취해라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의지력으로만 모든 걸 돌파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름에는 오히려 그게 독입니다. 모든 걸 다 하겠다. 의지력으로 모든 걸 돌파하겠다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선택과 집중해야 될지를 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올해 수능 이기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번에 저는 또다시 도움이 될 만한 캐스트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명심하세요. 선택과 집중합시다. 의지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맙시다. 자,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수능을 응원하면서 끝까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